건설노동자TV 알아서 남주냐를 진행하는 이영록 노무사, 손경민 노무사. 현장에서 당당히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이렇게 많은 날이 있는데 또 석가탄신일도 있고요. 또 광주민주항쟁의 날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그리고 5월 19일 석가탄신일은 달력의 빨간 날 공휴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건설노동자분도 이때 유급으로 쉬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이 노무사님? 예, 올해 5월달 달력을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빨갛게 표시된 날 공휴일입니다. 이제 원래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라서 그래서 이제 달력에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빨갛게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무원들만 유급을 쉬는 게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민간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도 적용시켜 주자 이래가지고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끔 이제 적용되도록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무원에게만 공휴일이 유급이었는데 민간 기업까지 확대된 게 작년에 이제 300인 이상 기업까지 그렇죠. 확대가 됐고 또 올해 30인 이상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요. 우리 건설 현장도 어떤가요? 그렇게 다 확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건가요? 어떻든 법적으로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공휴일 유급을 쉴 수 있게끔 법은 그렇게 개정되었지만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형틀, 목수, 철근과 같은 일부 직종의 노동자들만 그날 공휴일에 유급을 쉴 수가 있고 대다수 건설 노동자들은 유급으로 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상, 출근 업체 중에서도 300인 이상 업체에 해당되는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철권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제 일부 적용됐는데 그나마 이제 올해는 이제 3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좀 대부분의 철권 업체에서 일을 하는 이제 건설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휴일날 유급으로 쉬게 되면은 하루 공휴일만큼 하루 공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공휴일날 일 안 해도 차이 없이 자기 공수 곱하기 출력일수에만 이렇게 받고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휴일날 유급으로 됐으면 하루 공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추가로 그날 하루 달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제 그날 공휴일이면 그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날 유급이기 때문에 공수 하나씩 발생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가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걸 이제 작성하도록 업체들이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다수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에 8시간에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공휴일수당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하루 일당에 미리 공휴일수당이 다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가 일하는 노동자가 사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날 같은 경우에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공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철근업체에서 일하는 형틀, 목수나 철근 우리 노동자들, 그러니까 건설노조 조합원들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하루에 8시간 일당을 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일당에 공휴일수당이 아니고요. 주휴수당까지만 포함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형틀, 목수나 철근 노동자들은 공휴일날 일 안 해도 유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공휴일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날은 일 안 하게 되면 공수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휴일이 있는 달에 공휴일 수당까지 일당에 포함하는 포괄근로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은 전달하고 똑같이 자기 일당은 똑같은데 그 안에 공휴일 수당을 하나 쑤셔 넣은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뭐 유급으로 보장됐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포괄 근로계약에 대해서 사실 불합리하게 그렇죠. 불합리한 굉장히 근로계약서죠. 많죠. 근로계약이죠. 정부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대처를 해서 그 유급 휴일을 또 온전하게 우리 건설 노동자들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4년이 이제 지났죠.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포괄임금제 폐지였어요. 그런데 그 공약은 어디 갔는지 본인들도 어디 갔는지 적용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2018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이제 인지하고, 그래서 2018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시키겠다, 그 관련된 지침을 만들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포괄임금제를 어떻든 건설 노동자들을 일반 노동자 똑같이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유급으로 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포괄임금제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일반 노동자 다르게 차별적으로 그날 유급을 쉴 수 없는 날, 사실상 그날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포괄임금제를 폐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공휴일 또 유급휴일 때 근무하셨을 때 그때 발생되는 공수 발생 기준, 그 수당이라던가 급여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막상 그렇게 지급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